자, 3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오늘은 SQL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이론, 이런 거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제 제어하고 건드릴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는 좀 예시가 많아질 거고요. 점점점 조금씩 어려워지고 실습이 좀 많아질 겁니다. 자, 구조적 지리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조적 지리어를 영어로 하면은, 약어로 하면은 SQL인 거고요. 여기 써있죠.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표준 언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관계 대수라는 거 이따가 배울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제작된 언어고요. 릴레이션을 하나 집어넣으면 새로운 릴레이션이 결과로 나온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SQL에는 내장 SQL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SQL을 이야기합니다. HTML에 포함되어 있는 걸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내장 SQL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SQL은 결과로 한 행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의 튜플만 반환된다고 써있죠. 보통은 여러 행을 반환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의 튜플만 반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받은 튜플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어떤 튜플을 가지고 오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타입에 대한 일치는 필요하다. 내가 문자로 가지고 오면 문자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프로그래밍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 이 정도 개념만 그냥 지금은 단어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내장 SQL은 언제 쓸 수 있냐? 호스트 실행 중, 여기 위에 제가 호스트라고 써놨죠.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를 호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실행문의 구현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SQL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아래쪽에 정의, 조작, 제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정의, 조작, 제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저번 시간에 봤던 그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책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자세하게 써 있는데 여기선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데이터 정의어를 먼저 볼게요. 데이터 객체가 뭔지는 밑에 써 있습니다. 이런 객체를 만들고 지우고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데이터 정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BA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했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사용을 하고요. 보통 이 객체를 생성하고 하는 이런 단계는 되돌리기가 안 돼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종류가 create, alter, drop, truncate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create는 생성하는 거고요. alter는 수정하는 거, drop은 삭제하는 겁니다. 자, 그럼 truncate는 뭐냐면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 안에 있는 알맹이만 쏙 다 빼는 거예요. 데이터 전체 삭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drop하고 truncate, 그리고 이따가 배울 delete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drop은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트렁케이트는 그 구조 안에 있는 알맹이만 빼오는 거다. 포맷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어는 데이터를 실제로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이라는 거는 삽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구조가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알맹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 TCL이라는 걸 통해서 되돌리기가 가능해요. TCL 조금 이따 배웁니다. 자, 종류가 뭐가 있냐? 인설트, 데이터 집어넣는 거고요. 업데이트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 딜리트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 셀렉트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명령어들이 있다.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데이터 제어어인데, 제어어는 데이터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트랜잭션 관련된 어떤 작업을 되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언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권한에 관련된 명령과 트랜잭션에 관련된 명령이 있습니다. 트랜잭션에 관련된 명령은 TCL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해요. 여기 있던 TCL이 요겁니다. 트랜잭션이 뭔지도 이따가가 아니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트랜잭션이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종류도 볼게요. 일단은 그란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너 이 권한을 줄게 이렇게 부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보크는 권한을 회수하는 겁니다. 줬던 권한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를 해야 뺏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트랜잭션은 이 작업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작업을 승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되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되돌리는 시점을 중간중간 저장해서 그 시점까지만 되돌린다든지 그 시점으로 다시 복귀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체크 포인트 또는 세이브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11개인가요? 13개군요. 13개의 명령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작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명령의 특징 자체를 질문으로 낸다든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실제 문장을 해석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위에서 잠깐 우리가 이제 SQL 보면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관계 대수를 기반으로 이제 제작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대수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복잡하게는 안 들어가고요. 간단하게. 자, 관계 대수를 하려면 일단 관계 해석을 먼저 봐야 돼요. 관계 대수, 관계 해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자, 관계 해석이 뭐냐면은 논리적인 언어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가 뭔지 설명하는 요게 관계 해석입니다. 논리적 언어가 여기 수러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러라는 거는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갈리는 명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제, 참과 거짓, 이 참과 거짓이 나타나는 걸 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언어, 수러 해석 기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가 뭐다라는 걸 서술을 하는 건데 이 오른쪽이 포인트예요. how가 아닌 what이라고 되어 있죠. how는 절차를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가지고 올 거야 라는 부분인데 얘는 그거를 해설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뭘 원하는지만 이렇게 해석을 한다, 서술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종류가 있죠.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튜플 관계 해석은 튜플을 기준으로, 도메인은 속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문제로 나오는 건 여기 아래 논리 기호와 정량자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논리 기호 or and not은 부정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전칭 정량자, 발음이 어렵네요. 그 다음에 존재 정량자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의미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호를 적어놓은 이유는 문제에 나온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기호까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제 요걸 가지고 만들어진 수식을 해석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은 나중에 SQL을 분석하거나 할 때 실제 SQL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여기는 기호를 중심으로만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어쨌든 그렇고 이 관계 해석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관계 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계 대수도 한번 볼게요. 관계 대수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자주 본 개념들일 거예요. 자, 관계 대수는 절차적 언어를 통해서, 절차라는 건 how 얘기하는 거죠. 절차적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도출하는 형태예요. 내가 뭘 원해 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이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 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릴레이션을 기반으로 원하는 릴레이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SQL 공부할 때 방금 공부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릴레이션을 입력하면 새로운 릴레이션이 나온다 라고 했고 SQL은 관계 대수를 기반으로 제작된 거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관계 대수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집합 연산자 그리고 순수 관계 연산자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발음이 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하나씩 또 볼게요. 여기서는 표로 실제 결과를 보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그림을 많이 갖고 왔어요. 책에 있는 그림이죠. 일단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유니온이라고도 하고요. 자, 중복 없이 합치는 거예요. 중복되면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합친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R과 S가 있죠. 그거를 합집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얘네가 두 개씩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집합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 차수와 대응 속성의 도메인 일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차수라는 거는 열차 비행기라고 했죠? 열의 개수예요. 적어볼까요?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열차 비행기예요. 그래서 열의 개수가 차수고 행의 개수가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수, 열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여기도 회원번호, 이름, 과목, 회원번호, 이름, 과목, 회원번호, 이름, 과목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대응 속성의 도메인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이름과 여기 이름이 도메인이 같아야 된다. 속성의 타입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숫자고 여기가 문자면 당연히 합쳐지지가 않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개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밑에 더 볼게요. 이번에는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은 동일한 튜플을 추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래에서 똑같이 나와 있어요. 아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제 중복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중복된 부분만 출력해요. 그래서 여기 4번, 1번은 출력이 되지 않죠. 이게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겹치는 부분만 추출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차수와 대응되는 속성의 도메인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릴레이션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차집합도 그런 마찬가지겠죠. 밑에 보면은 얘는 동일한 튜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R과 S가 있는데 여기에 R에서 S에 해당하는 애들 2번, 3번이죠. 2번, 3번을 제외하고 1번이 출력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4번도 출력되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튜플을 제거하는 건데 R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합친 다음에 빼는 게 아니고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R에서 S에 똑같이 있는 걸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차수와 대응 속성의 도메인이 일치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 건 일치를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교차 곱이라는 거, 이게 커티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모든 가능한 조합을 생성하는 거예요. 기수들의 곱, 차수들의 합으로 결과가 도출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밑에 잠깐 볼게요. R과 S가 있는데 여기 곱하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곱하고요.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요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요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결과를 보면 회원번호, 이름, 과목, 성별, 지역 해가지고 총 5개잖아요. 그래서 요게 5개의 차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차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수들의 곱이에요. 여긴 3이고 여긴 2예요. 그러면 3이 6이죠. 6개의 기수가 나타나죠. 기수들의 곱. 요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에 있는 두 릴레이션을 곱했을 때 실제 출력되는 릴레이션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했을 때 뭐 기수가 몇이냐, 아니면은 뭐 차수가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같이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은 순수 관계 연산자입니다. 이게 생소한 게 조금 많을 텐데요. 볼게요. 계속. 자, 일단 셀렉트입니다. 이 셀렉트라는 용어가 뒤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명령어도 있고. 근데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시그마를 의미하는 셀렉트입니다. 자, 어쨌든 조건에 맞는 튜플을 추출한다 라고 되어 있고, 수평적인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수직은 건드리지 않고 이 수평으로 잘라서 원하는 것만 뽑아온다는 얘기예요. 자, 왼쪽에 원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이 여기 써 있죠. 이 조건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 원래는 아래 첨자로 입력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넘기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대여 횟수가 7보다 큰 친구들만
추출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요거랑 요거랑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만 나오는 겁니다. 수평적인 부분 집합이 도출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자, 요게 셀렉트 시그마고요. 그 다음이 프로젝트입니다. 얘는 수직적인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지정된 조건이 아니에요. 지정된 속성이 추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원 번호, 이름 이렇게 써 있죠. 뭐 크다 같다 이런 거 없이. 그러면 회원 번호하고 이름만 추출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여 횟수는 나오지 않죠. 요게 프로젝트고요. 요 기호 이름은 파이입니다. 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직적으로 쪼개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조인입니다. 조인은 좀 이야기할 게 많아요. 조인은 조건에 맞는 튜플을 공통 속성을 기준으로 결합하는 거, 합집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결합을 하는 건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 조인, 자연 조인, 외부 조인, 세타 조인 이렇게 있어요. 동일 조인은 말 그대로 그대로 합치는 겁니다. 그대로 합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학번하고 학번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학번 속성이 두 개가 생겨요. 근데 이러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자연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조인은 동일 속성을 한 번만 도출합니다. 그러면 학번이 하나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 어쨌든 간에 동일 조인하고 자연 조인은 일치하는 것만 가지고 온다. 요건데 외부 조인은 조건에 맞지 않는 그 조건의 외부에 있는 애들도 결과에 포함을 시킨다. 이 개념이 외부 조인이에요. 근데 외부 조인이 종류가 좀 있거든요. 같이 좀 볼게요. 자, 완전이 있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죠. 자, 완전은 다 일단은 들어와 하는 거예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데이터가 비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비는 건 널이라는 형태로 넣어줍니다. 널이라는 게 뭔지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RS를 합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학번이 동일한 게 있어요. 동일한 학번은 데이터가 온전하게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 볼게요. 2번은 파이썬하고 자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근데 컴활 정보 처리 값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333 같은 경우에는 컴활하고 정보 처리 값은 있는데 파이썬 자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널로 표현이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건 그냥 빈 값으로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쪼개지는 게 이제 왼쪽 외부 조인과 오른쪽 외부 조인이에요. 자, 왼쪽 외부 조인은 이 왼쪽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오른쪽은 오른쪽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왼쪽 외부 조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건 일치하는 것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일치하는 게 없으니까 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은 왼쪽에 있는 거에서 일치하는 것만 집어넣고 일치하지 않는 건 안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왼쪽과 오른쪽 외부 조인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외부 조인이라고 안 하고 너무 기니까 그냥 왼쪽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왼쪽 외부 조인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 내부 조인 뭐 이런 표현은 없기 때문에 왼쪽 조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 왼쪽 외부 조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외에 세타 조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조인이 동일한 속성, 동일한 속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세타는 동일한 거 말고 뭐 크다, 작다, 뭐 아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런 다른 조건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타는 요 골뱅이 기호 있죠? 요걸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디비전도 좀 보죠. 요거 설명을 안 드렸네. 이 조인에 요거 모래시계 누워있는 거, 이거 이제 나비 넥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뭐라고 읽냐면 보타이라고 읽어요. 보타이.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게 만찬 연회 그런 데 가면은 턱시도 안에 이제 넥타이처럼 이렇게 짧은 거 하잖아요. 그게 보타입니다. 내려가서 이제 디비전이죠. 자, 디비전은 조건에 해당하는 튜플을 추출하는 건데 조건 속성은 추출해서 제외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결과 보시면 알아요. 자, 이렇게 릴레이션이 있는데 조건이 이건 거예요. 성별이 남인 거. 일단 성별이 남인지 체크하려면 이 성별에서 남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출력은 이 성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름 이렇게만 출력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걸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누기 기호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규칙을 기초 삼아서 SQL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결국에 이제 원본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한다. 뭐 그런 개념인데 이걸 쿼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쿼리를 최적화하는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문제로 종종 나오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쿼리의 최적화 규칙은 일단 절대적인 규칙은 없어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규칙,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최적화가 잘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테이블을 이제 오래 사용한다, 오래 기록했다라고 하면 테이블이 옆으로 길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어지죠. 이렇게 속성이 있다고 하면 속성이 추가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학생이 하나둘 늘어나는 거지 과목이 하나둘 늘어나지 않잖아요. 만약에 과목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쪽으로 늘어나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는 데이터가 많이 이렇게 입력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프로젝트, 이거 일단 적어볼까요?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네. 이게 수직적 부분 집합이고요. 수직으로 쪼개는 거고, 셀렉트가 수평으로 쪼개는 거였어요. 수직을 왜 먼저 하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일단, 원하는 속성값만 일단 뽑아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10개의 속성이 있으면 10개의 속성을 다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10개의 속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속성 3개만 필요해. 그러면 나머지 7개 속성을 일단 버리고 시작하면은 데이터가 70% 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데이터베이스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먼저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셀렉트, 수평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일단 뽑아서 그거 가지고 뭔가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죠. 뭐 이만큼만 출력해서 예를 들어서 2025년도 데이터만 계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일단 그 순서적으로 맞다라는 거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결과는 보통 원본보다 무조건 작잖아요. 그래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조인을 해서 크기를 늘리는 거죠.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적절한 코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최대한 우선하고요. 가급적 그 다음에 셀렉트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조인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SQL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다. SQL이 뭐에 대한 기반인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SQL 활용 공부할 건데 이건 실습을 많이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